들어주세요. 선생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윤성욱 선생이고요. 여기 우선 선발반 학생들하고는 확률과 통계하고 이제 고3 애들하고는 이제 수1, 그다음에 우선 선발반 여러분하고는 또 수2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냥 메가스터디 러셀 남자, 여자, 그리고 최상위권 이렇게 해서 기숙학원 출강하고 있고요. 대치에서는 대치 명인학원, 강동 명인, 그 다음에 뭐 깊은 생각 뭐 이런 데서 출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컨텐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하자면 우리 컨텐츠는 제가 대성마임에게 있는 이창무 선생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은 그 클리어 수학 연구소에서 있습니다. 창무쌤하고 컨텐츠를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얘는 확률과 통계 개념의 정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심화 특강이 섞여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좀 남다르죠. 두께가 많이 두껍죠. 해설을 따로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책의 해설까지 묶으면 더블이 되기 때문에 해설은 이제 따로 인쇄해서 드릴 테니 책만 하나로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책은 지금 최근 트렌드에 있는 기출 있죠. 하고 자체 개발 문제, 뭐 여러 교육청 기출 문제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그런 기출과 주요 기출과 유형들을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사실 킬러가 난무하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킬러성 확통은 이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케이스를 좀 분류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은 정도.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할 만한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좀 맞추도록 노력한 책이고요. 최근 기출부터 과거에서 중요한 기출까지는 나오고 일단 최근 트렌드가 아닌 건 좀 뺐습니다. 빈칸 추론형 같은 거는 하나 정도만 남겨두고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워크북을 드리는데 워크북이 총 3종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원별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여러 가지 순열해서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스텝 1, 2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 배워서 좀 어렵다라는 학생들은 스텝 1만 푸셔도 돼요. 확통이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어려워요. 대신에 그 학생은 미션을 하나 더 드리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기본서 문제는 푸시기 바래요. 센 수학 이런 거 있죠. 알겠죠? 그런 것들은 대표 유형들을 다 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가는 게 모의고사 2종이 나가요. 두 번째는 스피드 모의고사. 자, 이 스피드 모의고사는 2점, 3점짜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2점하고 3점만 구성된 모의고사고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총 17문항짜리 스피드 모의고사는 20분을 재고 푸시면 됩니다. 수능에서와 동일하게 17문항.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임어택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타임어택. 타임어택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 27문항짜리고요. 자, 요 27문항짜리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최고 난이도 문제 3개는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한 80분 정도 시간 재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뭐 70분 정도 푸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나 우선 선발반 학생들은 본인이 좀 많이 부족한 걸 알고 미리 와서 공부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좀 나는 할 만한데 하는 학생들은 70분 재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 주차 여러 가지 순열, 둘째 주차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셋 주차 확통, 확률, 넷째 주에 조건부 확률, 5주차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 주차 통계적 추정하면 딱 여러분들이 휴가 나가는 날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휴가 갔다 오셔서 다시 여기 정규반 열리는 것을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튼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교재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보시면서 개념서 플러스 기출서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설은 따로 인쇄해 드린다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확통을 많이 까먹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통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지식들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순열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시행이란 것은 뭐죠? 경우가 발생하는 행위. 맞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 하고 표본 공간은 사건의 결과로 나오는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전부 다 표본 공간이라 하죠. 그 전체 경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이제 경우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할까요? 각각의 경우 사건이라 해요.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각각 하나를 경우의 수로 하죠. 용어는 사실 수능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포커스 2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법. 그래서 크게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수학이라 보기에는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풀이는 사실 1, 2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이 해석에 따라 답을 낼 수도 있고 답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 확률과 통계 파트는 국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국어를 해석하듯이 문제를 푸냐? 아니죠. 맞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나의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풀까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문장 속 키워드에 기준을 잡으셔요. 그래서 문장 속에 있는 핵심 단어인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풀어야겠다, 저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합의 법칙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라고 하면 또는 이거나 라는 키워드죠. 곱의 법칙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이고, 그리고, 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곱의 법칙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상황이 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곱의 법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 하면 동시에 사건이 발생할 때.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연속해서 잇따라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때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곱한다라고 하면 돼요. 보통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예시가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을 가고 B 지점에서 C 지점을 간다라고 할게요. A 지점, B 지점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B 지점, C 지점 가는 경우가 두 가지를 하면 봐봐요. 여기서 1로 가면 바로 가죠. 연속해서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곱의 법칙 곱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와 여기 있는 두 가지를 곱한 경우의 수 6가지가 A에서 C로 이동하는 경우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의 경우를 곱하면 돼요. 이게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조건부 확률 파트 가서 곱의 법칙이 좀 새롭게 또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경우의 수에서는 단순히 경우끼리 뭐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합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단순히 경우의 수를 더하냐? 아니죠. 이 경우의 수 자체는 연산이 뭐랑 같죠? 요 놈의 연산은 집합의 연산과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 법칙 하면 마치 어떻게 합집합과 같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신다 그 말이죠. 맞죠? 그래서 A 또는 B가 발생한 경우수 해서 어떻게 돼요? A 합 B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A 또는 B 사건이 발생한 경우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A의 그 경우의 수 N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A, B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수를 이제 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곱의 법칙으로 정의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동시에 발생한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는 상황으로서 결국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대표적으로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추가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합의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고 곱의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합의 법칙도 안 돼. 곱의 법칙도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뭘 하실 수 있냐?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쌍색입니다. 그냥 모코마머 해서 일일이 그냥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면 되죠. 자, 만약에 순서쌍세기도 좀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식 배열입니다. 순서 있게 그냥 알파벳 순서 또는 숫자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사전식으로 내려가면서 또는 올라가면서 배열하면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인다 하면 우리는 수형도를 그리죠. 수형도 말 그대로 가지치기.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가지치기 하듯이 나눠서 계속 일일이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종종 보이는 이 수형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니 하면 완전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완전순열 들어보셨나요? 완전순열. 완전순열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예요.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아, 그거 하고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A, B, C, D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네 사람이 시험을 쳤단 말이야. 시험을 채점합니다. 서로 시험지를 돌려가면서 채점을 하는데 내 시험지는 채점을 하지 못해요.
그때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야? 이렇게 해서 묻는 문제를 완전 순열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A, B, C, D라는 네 사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끊고, 자, 요 A, B, C, D 네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제 매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B가 A 거를 매겼다 칠게요. 그러면 A가 여기 오고 D, C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C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B 다음에 C가 B 거를 매긴다 하면 D는 여기 와야 되고 A는 이렇게 오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D가 여기를 매겼다 하면 C는 여기 못 오니까 A가 오고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A와 다른 문자당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해? 3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그러면 C가 이렇게 올 때도 3가지 경우가 되고, 가지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 D가 이렇게 A를 매길 때도 역시 3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일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열하는 요거를 뭐야? 수영도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요 완전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줘도 되나요? 줘도 되죠? 사실 완전 순열 저 자체로는 문제에서 출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경우의 수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저기가 응용을 한다라고 어디서 응용될 수 있을까요? 확률 파트. 알겠죠? 순열이나 경우의 수 자체는 쟤는 응용될 수가 없어요. 단 확률 파트에서는 쟤는 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완전 순열에 대한 팁이 있는데, 자, 대상의 개수가 n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명이 시험지를 매기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한 가지죠. A, B가 BA밖에 없잖아. 3명이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B, CA가 될 수 있고 C, AB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3명이 4개 아닌 시험지를 번갈아 가면서 채점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4명은 아까 구했습니다. 4명은 몇 가지예요? 9가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룰이 좀 있어요. 룰.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이렇게 더하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요? 3이죠. 이 3을 누구랑 곱해? 여기는 숫자랑 곱하면 됩니다. 3, 3은 9. 됐어요? 그러면 5명이 내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 11.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얼마? 44. 4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밑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죠? 경우의 수는 교과서에서 말하기를 풀이가 뭐예요? 일일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100이 넘잖아. 그럼 우리가 죽었다 깨도 셀 수 있겠니? 못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셀 수 있는 맥시멈 한계는 44가지인데 이거조차도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사실 인지하고 있어줘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외우면 돼. 사실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를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 순열은 여기 이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잘. 이것도 거의 맥시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완전 순열은 수영도의 하나의 이야기고, 또 다른 내용으로 뭐 피보나치 수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 1계단씩 올라가냐 2계단씩 올라가냐 이거. 근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학교 내신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어도 수능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 때리고 완전 순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4개까지밖에 없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경우의 수를 셀 때의 기본 마인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마인드셋이 일단 무조건 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빠짐없이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우의 수를 이제 수식화해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됐나요? 되셨죠? 좀 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우선 선발반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들어왔죠? 밖에는 사실 되게 우울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오는 날 그 공항에서의 비행기 추락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아직까지 시신이 수습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신원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장례라도 치를 텐데 시신 수습이 너무 안 되고 막 그런 경우에 뭐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지만 말 그대로 이제 막 신체 일부가 막 뒹굴러 다니는 거죠. 왜? 그 폭발 충격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심지어 야생동물이 혹시라도 시체 일부를 물어갈까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경비도 쓰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뭐 궁금한 소식은 사실 요 정도예요. 그냥 알겠죠? 아침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지 않나요? 신문 맨날 보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순열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경우의 수를 세는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알겠죠? 자, 포커스 4로 가서 우리는 순열과 조합, 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순열. 순열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순열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열이잖아요. 이게 순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R개라는 말이 핵심이죠. 그래서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R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R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때요? N개의 개체를 이제 안 친단 말이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 N, N-1, N-2 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R개 자리 안 치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N-R개가 남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 N-R개 전에 있는 N은 몇 개일까요? N-R 더하기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줄을 세운다는 것은 동시에 딱 앉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어때요? 곱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니까 n부터 1까지 곱인 n의 계승 n 팩토리얼에서 뭘 나눈 거예요? n-r부터 1까지의 곱들이 다 날아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npr. 그래서 요거 p를 뭐라 하죠? permutation. 그냥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순열이라는 말이죠. permutation. 그렇죠? 그래서 n permutation r 해서 p를 따서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 해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죠. 계산하는 요령은 아실 거예요. 계산하는 요령은 뭐죠? 얘를 시작하죠. 얘를 시작해서 요거 개수만큼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P3 하시면 뭐야? 11을 시작으로 뭐 해요? 내려가면서 3개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NPR을 우리가 가지고 응용된 식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한 2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NPR과 조합인 NCR을 우리가 응용한다 했을 때 이 NPR이란 것은 뭐냐? NCR,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얘 R개를 나열한 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맞죠? 자, 2번째, 우리가 NPR이 이렇게 식이 됩니다. R 곱하기 N-1PR-1 더하기 N-1PR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럼 이 관계식은 왜 탄생을 할까라고 하면 수식으로서 증명을 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특정한 한 명이 포함돼서 N명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야. 그래서 요거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한 경우예요. 하는 케이스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지 않는입니다. 특정 한 명을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봐봐. 이게 특정한 한 명이라는 것은 조심해. 특정한 한 명은 이미 특정으로 뽑혀 있다는 소리예요. 얘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하다는 것은. 한 명이 이미 뽑혀 있죠. 한 명이 먼저 앉아야겠죠. 그러면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R가지. 그럼 몇 개의 자리가 남아요? R-1개의 자리가 남죠. 그럼 한 명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아요? N-1명 남죠. 그래서 특정한 한 명을 먼저 앉혀놓고 N-1명에서 R-1명을 뽑아 나열시킨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걔가 어때요? 빠졌죠? 몇 명? N-1명 중에서 R 자리에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죠. 그럼 이게 서로 겹치겠니? 안 겹치죠. 서로 무슨 관계? 여사건 관계. 그래서 서로 여사건 관계인 게 얘랑 얘랑 합하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원리까지 알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NPR에 대해서는 요거랑 뭐 수식은 다 알 거예요. 0 팩토리얼은 뭐예요? 1이죠, 1. 왠 줄 알아요? 경우의 수에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빵원을 내는 경우도 어떻게 돼? 한 가지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로 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알고 있죠? NPN 하면 뭐예요? N 팩토리얼 되겠죠? NP0 하면 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NP1 하면 얘는 N이 되고요. NP N-1 하시면 얘는 N 팩토리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식에서 기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확통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순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나요? 페이지는 5페이지예요, 여러분들. 밑에 있죠, 조합.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조합은 사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콤비네이션. 그래서 요 C를 따서 기호를 씁니다. 뭐 콤비네이션 하면 여러분들 번뜩 떠오르는 음식 하나 생각나죠?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잖아. 생각을 해봐봐. 피자가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퍼뮤테이션이다. 그러면 옥수수 하나하나 순서 있게 나열, 토핑 하나하나, 고기 하나, 살라미 하나 순서 있게 나열하면 오늘 주문하면 언제 먹을 거 같니? 한 3일 뒤나 해서 먹겠지? 야, 순서 없이 어떻게 돼요? 보통 토핑을 이렇게 집어서 던지잖아. 순서가 없잖아. 뽑아서 그냥 끝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합은 그냥 우리가 뽑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뽑기 하자 하고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보통 조합의 식이 선생님 조합에다가 순서를 곱한 게 순열이니까 조합이 먼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합의 식은요 순열로부터 출발을 해요. 알겠죠? NPR이라는 식으로부터 NCR이라는 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기는 NCR이죠. NCR에다가 R팩 곱한 게 NPR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는 NPR을 뭐로 나눈 겁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하죠.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을 R 팩에 N-R 팩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계산 요령은 어떻게 되죠? 얘를 시작으로 그렇죠? 요 개수만큼 내려가면서 곱하고 요 개수만큼 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R팩을 나누죠. 나누기 R팩.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0C4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을 시작으로 4개 19, 87 하고 몇 팩 나눠요? 4팩 이렇게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면 NPR이라는 놈이 R 팩토리얼 곱하기 NCR.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두 번째 NCR은 뭐예요? NC N-R 맞죠? 이거는 그냥 식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NCR이랑 NCS랑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케이스를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R과 S가 같은 상황, 두 번째는 S가 뭐예요? N-R이 되는 상황으로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나요? 자, 세 번째 요거는 뭐 알면 뭐 좋은 건데 NCR이나 R분의 N하고 N-1C, R-1 이렇게도 식이 세워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2번하고 4번만 최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N-1, C, R-1하고 N-1, C, R 하면 얘는 NCR이죠. 오케이? 자, 얘는 뭐예요? N명 중 R명을 뽑기입니다. 얘도 이 식이 증명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시면 상황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으로 증명되죠? 얘는 특정한 한 명이 뭐야? 포함돼서 뽑는 경우야. 얘는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된 경우. 얘는 뭐죠?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까지죠. 특정 한 명이
포함이 안 된 경우. 그래서 봐봐.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됐으니까 걔 먼저 뽑아놨죠. 그럼 나머지 몇 명? n-1명에서 나머지 몇 명? i-1명 뽑으면 되지. 특정한 한 명이 포함이 되면 안 된대. 그러면 걔는 빼고 나머지 몇 명? n-1명에서 r명을 뽑으면 되잖아. 두 개 더해서 여사건 관계 전체 경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것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얘 같은 경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중요하죠. 얘랑. 요 2번, 4번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식은 수식적으로 외우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하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왜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서 아는데 다시 하나요 하면 얘들이 이 자체로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죠? 확률에서 나오죠. 확률에서 얘들이 확률에 대한 문제로서 다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근데 안 덥니 얘들아? 야, 하나만 좀 끌게. 너무 더워. 가운데는 좀 끌 테니까요. 뒤에 있는 건 좀 켜놓을게요. 자, 포커스 5번.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죠.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열하는 상황들 있죠.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렬로 나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총 케이스가 3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좀 더 쉬울 겁니다. A, B, C, D, E, F. 여기 6명을 나열한다고 칠게요. 자, 문제에서 A, B, C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는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또는 EF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몇이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통 이웃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원리가 이웃하는 대상은 뭐라고 둬요? 한 묶음으로 치죠. 한 묶음은 곧 뭐야? 한 개의 개체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A, B, C를 한 세트라 보고 그 다음에 D, E, F가 하나의 개체씩 해서 우리는 요거를 나열한다 하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 B, C끼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곱하기 몇 팩 하면 돼요? 3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EF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뭐니 하면 EF를 제외한 나머지부터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될 EF를 제외하고 나열을 한다고 쳐봐.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B, C, D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EF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요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요? 끼워 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기.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론은 어떻게 하니 하면은 일단 A, B, C, D 4팩토리얼 하고 전체 몇 개? 5개의 사이에다가 몇 개를 끼워 넣으면 돼요? 2개 끼워 넣으면 되죠. 그래서 OP 2 하시면 되겠죠. 됐나? 자, 교대로 서는 경우는 보통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성별의 인원수가 같을 때가 있고 반대로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해서 이렇게 한 명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남자나 여자나 결국 퐁당퐁당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퐁당퐁당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누가 올 거냐? 남자가 먼저 오냐? 여자가 먼저 오냐?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여자가 왔다 치자. 그럼 여자는 여자 자리에서 서로 나열되고 4팩. 남자는 남자 자리에서 서로 나열되고 4팩.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남자 넷, 여자 셋 하면 남자의 자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4개의 자리가 돼야 되고 여자의 자리가 이렇게 3자리가 돼야지만 이게 퐁당퐁당 교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4팩, 여자는 3팩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미리 하냐면 이게 나중에 중복 순열과 여러 가지 순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합은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순서가 고정된 거 있죠. 오케이? 순서가 고정된 거나 또는 막연하게 우리가 있잖아. 같은 것 있지, 같은 것. 이 순서가 고정된 거하고 같은 것을 나열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조합으로 가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인트로를 하기 위한 배경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중복 순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열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웁니다. 자, 포커스 6번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중복 순열입니다. 말 그대로 중복해서 나열을 한다 그 말이야. 중복 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R개를 뽑아 나열이죠. 순서 있게 나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R개의 자리는 고정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자릿수가 R개가 맞아요. 총 R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기도 올 수 있는 경우 n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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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이 몇 제곱?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중복 순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왼쪽에 n이 누구냐, r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복 순열을 할 때 왼쪽에 와야 될 대상은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R이라는 놈은 뭐냐면 선택을 하는 주체입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 자, 그럼 보세요. 서로 다른 빵 두 개와 우유 하나가 있어요. 얘를 네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어때요? 중복을 허락해. 나눠서 준다라고 해요. 아니면 이런 말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헷갈려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게 4파이 3이냐 3파이 4냐 얘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러면 개수가 한정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빵, 우유는 개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한정된단 말이야. 근데 빵이나 우유나 아무데 사람한테 여러 번 갈 수 있잖아. 사람은 무한히 많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한정된 개수로 생각하고 얘는 무한히 많은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선택을 하는 게 누구야?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빵이 사람, 1번 빵이 1번 사람, 2번 사람, A, B, C, D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맞잖아. 그렇죠? 2번 빵이 A, B, C, D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우유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사람이 우유를 선택하면 A, B, C, D라는 모든 사람이 우유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선택을 사는 대상이 뭐야? 빵과 우유가 되겠죠. 그럼 선택을 당하는 대상 4. 선택을 하는 대상은 뭐야? 3개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헷갈려서 이건 줄 아는데 얘가 아니라 뭐야?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4파이 3, 즉 4의 세제곱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편지가 몇 개? 4개고 우체통 3개가 있다고 치자. 색이 다른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는 게 누구예요? 편지죠. 편지가 빨간색 우체통이냐 파란색 우체통이냐 노란색 우체통이냐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을 당하는 게 뭐예요? 우체통. 선택을 하는 대상이 뭐야? 편지죠. 그러면 선택을 당하는 놈 파이, 선택을 하는 놈 4 해서 3의 4제곱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이 중복조합에 대한 중복 순열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면 서로 다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뭐를 어디 서로 다른에 담는 상황이 오면 얘는 중복 순열이에요. 보통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다 중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복 순열. 나중에 할 거지만 중복조합은 같다거든요. 서로 같은 애, 서로 다른 애. 중복조합이 돼요. 근데 서로 다른 것에 이렇게 넣는다, 준다라고 하면 중복 순열임을 기억하세요. 다다 중순. 아세의 다다, 유세의 중순. 다다? 반응이 없구나. 웃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복 순열에서 제일 많이 응용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시면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제일 많이 응용되는 내용이 뭐니 하면은 바로 함수의 개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역 x가 x1부터 xm 해서 정역이 m개라고 하고요. 그다음 y 치역이 될 수 있는 공역이 y1, y2 해서 yn 해서 요 n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 함수 f 그래서 f의 총 개수는 뭐니? 하면 여기서 총을 쏘잖아. 얘는 선택을 뭐예요? 당하고 얘는 선택을 하죠. 그럼 제가 말했죠. 선택을 당하는 거 파이 선택을 하는 대상. 그래서 n의 몇 제곱? m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야? 여기서 n가지. 얘도 n가지 갈 수 있고 얘도 n가지. 그럼 n이 몇 번? n번 곱해지는 거잖아. 알죠? 이것도 좀 이따 응용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계산할 때는 여사건으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케이스에 대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빼는 여사건 풀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에서 케이스 분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중간에 놓치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구분해 드릴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사건 풀이를 좀 더 해서 한 줄로 풀이가 끝나는 상황으로 웬만하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아까처럼 뭐 빠짐없이가 중요해요.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비중을 높게 잡으라 하면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여사건 풀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실수가 좀 잦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쉬어도 되나요? 다들 MBTI가 I로 시작하니? 원래 이렇게 좀 인원이 적을 때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하긴 사실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는 게 저예요, 사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메가스터디 기숙에서 공부를 했던 선배입니다, 선배. 2008년도에 공부했던 공구학번. 근데 신기하죠? 맞죠? 학원 강사가 됐죠. 그때의 제자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기 서희치관 있죠? 최상위관. 가면은 조용만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공부할 때 수학쌤이셨어. 제자와 선생이 선생과 선생으로 만난 거지. 아직 못 뵀는데 다음 주 이제 개강하면 뵙거든요. 이 재학생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사실 08년도 때 여기 메가스터디 기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우선 선발반 때 들어오진 않았고 정규반 때 들어왔는데 우선 선발반 때 들어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실 누구보다 더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사실 실제로 여학생 기숙과 남학생 기숙에서 이번에 수능 결과로 봤을 때 우선 선발반부터 있었던 애와 정규반 때 들어온 애들과 비교를 해보면 결과가 좀 더 나은 애들이 우선 선발반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남들보다 한 달 더 시작하는 만큼 좀 더 결과가 더 좋을 거니까요. 지금 좀 빡공해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서 뭐 가디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가포순 뭐 이렇게도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시그니처 같은 예시가 AAA, 뭐 BB, C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얘들을 이제 나열한다라고 하면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이 말 자체가 요거의 이 전제가 뭘까요? 요놈의 전제가 전제. 순열을 우리가 쓸 때 전제가 뭐였어? 서로 다른 엥겔을 알게 뽑아서 나열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사실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이 전제는 뭐냐면 이미 서로 다른 애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A가 A1, A2, A3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B가 B1, B2 이렇게 다른 상황이 돼야 얘들이 서로 달라서 나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6 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자, 근데 A1, A2, A3은 자리 바꾸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들끼리 자리 바꿨을 때 중복되는 상황을 뭐예요? 나누는 거죠. 3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B1, B2가 자리 바꾸더라도 B가 나열될 경우는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B가 나열될 경우를 나누는 거죠. 그 개수만큼을 어때? 나눠주는 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되셨나요? 그럼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이렇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개체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총 3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3개의 유형. 첫 번째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개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같은 것이 있는 개체를 나열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뭔 줄 알아요? 문자열 나열입니다. 문자열 나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션. 모시연 이렇게 해서 얘들을 뭐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 그러면 5가 몇 개? 2개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팩토리얼을 2팩 이렇게 나눈 거.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순서가 고정된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죠. 순서가 고정된 것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가 깃발꽂기죠. 깃발꽂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었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파, 남, 보. 7색깔의 깃발이 이렇게 있고요. 깃발을 이제 어때요? 일렬로 꽂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일렬로 꽂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일렬로 꽂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순서가 정해졌어요. 노란색 다음에 파란색 다음 보라색으로 얘들 색깔의 순서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얘들을 어떤 취급?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을 나열해 놓고 맨 앞부터 노, 파, 보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이거죠. 빨주, 초. 그 다음에 남보. 빨주, 초남을 먼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어때? 요 같은 것 3개. 요렇게 해서 7개를 어때요?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열된 결과가 동글, 주, 동글, 초, 남, 동글 뭐 이렇게 나열이 됐다 하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애 맨 앞자리에 뭐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으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의 순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요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7팩토리알을 뭘로 나눈 거야? 같은 거 3팩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죠. 됐나? 요 놈의 순서가 없어져야 줘야 된다 그 말이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순서가 고정된 것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면 바로 최단 경로. 이 최단 경로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유형으로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좀 쉬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쉬어도 되나요? 그러면 최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 페이지 넘기면 최단 경로의 수하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도 되죠? 원래 여기 그럼 저쪽 건물은 지금 비어있겠네요. 원래는 작년에 저쪽이 여학생, 이쪽이 남학생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습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숙소 쓰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몇 년간 묵혔던 침대니까 잘 털고 쓰세요. 알겠죠? 스키도 졸라 안 씻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매트가 좀 그러거나 알겠지? 그럼 좀 바꿔달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온 여러분들의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아, 2인 1실인가요? 올해부터 바뀌었네요. 원래 4인 1실이었거든요. 엄청 좋아졌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침대만 2개 덩 있나요? 책상도 같이 있어요? 침대만 있나요? 뭐야, 그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이네요. 저는 책상도 같이 놔둘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인 최단 경로.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세 번째 유형. 자, 최단 경로 찾기는요. 2가지 풀이로 할 수 있죠. 2가지 풀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얘로서 계산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보통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또한 장애물이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각형이 아닌 모양 있죠. 다각형이 아닌 상황. 요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요런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계단골 이런 것들 있지. 뭐 이런 거. 뭐 계단골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합의 법칙으로 어떻게 풀 것이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뭐 가로 길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맞죠? 자, 여기 A라는 지점을 출발해서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한다라 했을 때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가 몇 칸? 4칸. 세로가 몇 칸? 3칸. 그래서 어때요? 각 순간순간마다 가로, 세로가 이렇게 서로 조합돼서 얘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순서 있게 나열돼서 B로 도착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이게 A라고 치면 A가 몇 개? 4개. B는 몇 개? 3개. 그래서 A 4개, B 3개를 나열된 경우로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어때요? 7 팩토리알을 몇 팩? 4팩, 3팩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될 거야. 자, 근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각각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다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냥.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다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2개, 일로 오는 경우는 요거 합해지니까 2가지. 여기는 이렇게 합해지니까 3가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5가지. 그럼 이렇게 오면 3가지. 이렇게 오니까 6가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15가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20가지 해서 전체 몇 가지? 35가지가 됩니다. 그럼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765, 3일 하면 35 맞죠? 동일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자, 요 봅시다. 이렇게 된 경우를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로 가는 경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가지 않는 상황,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하는 게 낫죠. 여기가 한 가지, 그래서 2가지, 이렇게 해서 3가지 되죠. 자, 여기서 잘 못하던데 여기서 그대로 가지. 여기서 3가지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그대로 가죠. 2가 그대로 가니까 2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개 더해서 5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8가지. 5가지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5. 8가지 그대로 가니까 8. 2개 더하면 13가지. 이렇게 더하면 21가지. 이렇게 올라가면 13 그대로. 21이 그대로 오니까 21가지고요. 요렇게 더하면 44가지. 됐나? 요렇게 합해져서 전체 65가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어디서 계산 잘못됐나요? 3, 2, 5 그대로 8 그대로 13.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어요? 34. 됐죠? 55.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합의 법칙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 자체 또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작년에 딱 한 문제가 나왔죠.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고요. 그게 몇 번이냐면요. 페이지는 34페이지 12-2번입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가로가 9칸. 자, 여기도 9칸.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A라는 점에서 무조건 뭘 지나요? P를 지나야 됩니다. P는 무조건 반드시 지나고, 그 다음에 Q는 어때요? 지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B까지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Q를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죠? 어느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Q를 포함한 이 영역 자체가 전부 다 어때요?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대로 올라가고 한 가지 그대로 와요. 한 가지 그대로 오면 4. 자,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최종 여기가 뭐야? 11가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2까지 3가지죠. 3팩에 2팩, 1팩. 여기서 여기까지는 3팩에 2팩, 1팩.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9가지, 여기까지 11가지니까 연속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은 경우의 수를 곱한다라고 했죠. 정답은 99. 됐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3점짜리 문제. 됐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장애물이 있는 상황과 다각형에 대한 경우를 빼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 지워도 되죠? 문자 나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경로 찾기에 대한 문제로 글자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6 수능 만점을 기원하면서 수능 시험 만점, 알겠죠? 수능 시험 만점, 수능 시험 만점, 수능 시험 만점, 수능 시험 만점, 수능 뭐 이렇게 된다고 칠게. 원래 오른쪽에도 있어요? 아, 왼쪽에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그러면 수능 시험 만점이 완성되게끔 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냐 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죠.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5팩에 4팩, 1팩. 그러면 4가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뭐예요? 5팩에 3팩, 2팩. 그러면 10가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 5팩에 3팩, 2팩. 10가지. 얘는 5팩에 4팩, 1팩, 5.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수능 시험 만점을 맞추는 경우의 수는 경로 찾기. 풀이로 해서 요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뭐 옛날에는 그 게임이 유행할 때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요. 맞죠? 뭐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런 게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죠, 사실. 요즘은 단순하게 이런 경로 찾기 문제로 출제를 해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 중에서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유형 정리가 끝났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여기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물 마실 사람 물 마시세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네. 근데 멋있다 너네. 원래 좀 즐기다 올 법도 하거든요.